네, 오늘 교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뉴스메타 그룹에서 그 오전 브리핑 김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하는 일은 알고리즘 개발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는 지금 1년 정도가 지났고요. 이제 저는 이제 회사에서 처음으로 실전 트레이더로 회사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국내 개인전 수익률 대회에서는 이제 높진 않지만 큰 대회는 아니었지만 10,000명 중에 이제 6등 1,400%로 6등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누구? 이분이요. 나머지는 다. 처음 오셨구나. 네. 네. 일단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 이름으로 이제 대회를 이제 나갔었는데 출퇴근을 하면서 매매를 하기가 좀 쉽진 않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173%로 38등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30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제가 매매하면 이제 그대로 하위 계정들이 매매가 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것도 시도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제 하면서 88%로 5,000달러로 시작을 해서 9,400달러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때 좀 제가 포지션을 잡으면 회사 관계자들이 다 볼 수가 있고 또 손절을 하면 다 보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되게 심리적으로 부담도 많이 되고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스템도 지금 갖춰져 있고 또 이제 개인 수익률 최대 수익률은 그 작년 9월 26일부터 이제 10월까지 8,100%로 최대 수익률을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처음 오셨어요? 네.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희는 그 2016년도부터 8년간 데이터를 계속 쌓아왔고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을 통해서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AI를 만들었습니다. 그 AI를 통해서 잠시만요. AI를 통해서 이제 코인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 서비스는 차트와 알림 서비스 두 가지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2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객들께 유료 서비스를 오픈했는데 27개국 3만 명 이상의 유저분들이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검증이 끝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년도부터 지나온 길을 말씀드리면 16년도에 고야 AI를 개발했고요. 17년도부터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차익 거래를 진행했었고 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란색 선과 파란색 선만 있는 첫 번째 스코어 차트를 만들게 됐고요. 21년도에는 EX 마케팅 출범을 하게 됐고 22년도에는 딥코인이랑 엘뱅크에 상장이 되어 있는 저희 회사 코인인 VOB 재단이 출범이 됐고 23년도에는 RSI 고야 알림 앱이 출시가 됐고 프리미엄 차트도 출시가 됐습니다. 24년도에는 알람 앱을 대규모로 리뉴얼하면서 차트들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켰고 그 안에서 스마트 차트도 출시를 했고 24년도 말쯤에는 레퍼럴 페이백 시스템도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올해는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로 알고리즘을 고도화해서 시그널의 승률을 올리는 걸 첫 번째 최우선 과제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도에는 나스닥에 상장하는 걸 목표로 매일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룹 계열사를 소개해드리면 뉴스메타 같은 경우에는 모 기업이고요. 그 밑에 5개 계열사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 코인인 VOB 재단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케팅 프로젝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AI 알람과 여러분들이 쓰시는 차트, 그리고 모든 기술 개발 알고리즘을 담당하는 블록스퀘어 랩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블록스퀘어 IC라고 해서 빙엑스, OKX,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들을 하고 우리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벤트부터 레퍼럴, 페이백, 협업을 담당하고 추후에 진행할 코인 자산 운용 등을 담당하고 있는 블록스퀘어 IC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라이징 X라는 해외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위주로 쓰게 만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고야 차트를 소개해드리면 이제 저희가 시세를 어떻게 예측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 주식 시장을 보면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공개하기 싫어도 공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시세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보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 거래들의 입출금을 감지하고 전 세계 실시간 호가 창과 실시간 포지션 및 청산 라인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고야만의 비공개 알고리즘을 통해 시세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온체인 데이터를 실제 차트와 비교해서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 세계 3위 고래 지갑 주소를 추적해서 코인 입출금 내역과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비트파이넥스라는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출금이 되면 얼마 못 가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다시 입금이 되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저 출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비트파이넥스에서 출금이 이루어졌고 2만 BTC가 출금이 됐고 얼마 못 가서 비트코인이 20%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총 3번에 걸쳐서 24,000 BTC가 출금이 됐고 얼마 못 가서 비트코인이 3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에서 24,000개가 출금이 됐고 비트코인이 32% 하락을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온체인 데이터에서 지각 간의 이동은 암호화폐 시장을 해석하고 예측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고래 지각 간의 비트코인 이동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전략, 매수와 매도, 압력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앞에서 말했던 19년도에 처음 출시됐던 스코어 차트라는 건데요. 이 차트는 선물 거래를 할 때 쓰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꼭 현물 거래할 때만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스코어 차트는 3주 차트고 파란색 선은 고야 AI가 매 시간마다 점수를 내주는 선이고, 빨간색 라인은 고야 AI가 가격을 표시해준 라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파란 선과 빨간 선의 간격인데요. 이 위에서 아래 선까지가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는지, 벌어져 있다는 것은 한 달 정도 뒤에 파란 라인 상단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 차트인데요. 프리미엄 차트는 처음으로 캔들 형태로 출시한 차트고요.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 상장된 200가지 이상의 코인 종목들이 매수 매도 시점, 정보 기능과 타점 판단을 도와주는 AI 지지, 저항 라인을 실제 코인 차트와 함께 제공해드린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로는 스마트 차트입니다. LL과 SS 시그널이 추가되었고 기존 시그널보다 좀 더 높은 승률을 가지고 있고, 빨간색 구름과 녹색 구름으로 손절 라인과 익절 라인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차트보다 시그널이 조금 더 빨라진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알람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차트, 프로 차트, 스마트 차트, 스마트 프로 차트, 스코어 차트, 이렇게 5가지 차트에 대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 본인이 원하는 차트에 코인이 원하는 시세에 왔을 때 알림을 해드리는 시세 알람 서비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 중인 차트인데요.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좀 더 쉽고 설명이 좀 필요 없는 그런 차트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스마트 차트가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저 배경색으로 상승 추세에서는 L만,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S만,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했던, 제일 처음에 나왔던 스마트 차트 그랬었는데, 이게 승률이 괜찮았지만 조금 보완이 필요했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이 녹색 라인에서는 롱만 나오고, 이제 횡보고 가면 시그널을 없애는 필터링, 자체 필터링을 해주고, 또 하락 추세에서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 필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아직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를 보면,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 바로 익절 라인과 손절 라인이 그냥 쉽게 이제 짝대기로 저렇게 표시가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이 흰 선에 닿으면 익절인데, 이제 여기에 먼저 닿으면 승이고, 이쪽에 아래에 먼저 닿으면 패로 카운팅을 해가지고,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저렇게 그 승률까지 최근 100개가 몇 개의 승리를 했는지 표시가 되고 있고, 저렇게 표시를 해서 저희는 어쨌든 정면 승부를 해서 저렇게 승률도 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쉽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쉬울수록 어렵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고, 지금 차트도 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바라는 방향은 이렇게 오늘 들어온 사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저희 회원이 되시면 저희가 아침 브리핑을 매일 해드리고 있고, 이 쉬는 날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8시 반에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지, 또 제 브리핑 기준으로 제가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애매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추가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브리핑 두 개를 일단 띄워봤는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확신이 좀 있을 때예요. 정확하게 방향을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특정 가격을 찍었다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손절 라인이 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 브리핑 하는 대로 매매를 하고 있고, 이 브리핑이 틀리면 저도 손절이 나가고, 실제 매매하는 그대로 그 브리핑을 하고 있고요. 그 8,100%를 작년에 냈을 때에도 브리핑을 했었고, 브리핑대로 했었던, 물론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큰 방향에서는 다 브리핑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방향이 확실하게 한 가지 방향을 저도 이렇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진짜 모를 때에는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무리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애매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좀 더 확신이 드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말할 때는 되게 확신이 있고, 이 가격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물론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브리핑은 언제나 틀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측의 브리핑을 보시면은 아래로 내려가면 지지 라인이 이렇고, 깨지지 않고 올라가면 저항 라인은 저 가격이다 라고 하면, 저 가격들이 뭐 의미 없는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서, 애매한 자리라서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럴 때는 매매를 안 하죠. 저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못할 때는 저조차 애매한 상황이라서 매매를 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이제 최근 3주 동안 브리핑을 어떻게 했고 감사합니다. 브리핑을 어떻게 했고 그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본인들이 이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가 이제 직접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7월 14일 아침 8시 반에 브리핑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거는 먼저 말씀드리지만 뭐 바로 손절이 나가진 않았지만 실패하긴 했습니다. 실패는 했고, 실패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일단 그 부분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 때는 갑자기 그 뜬금없이 16만 달러를 얘기를 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아까처럼 좀 확신 있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추세를 이어가려면 조정이 11만 5천 위에서 마무리되는 게 중요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추세가 강한 장일수록 시그널 반대로 매매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저희 시그널이 아무래도 추세가 나올 때 되게 강하잖아요. 네, 유지가 잘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저 때가 이제 브리핑 했던 시점인데 저대로 사실 강한 상승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브리핑을 드렸고, 사실 이 관점을 다른 분들한테 말을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 또 틀리면 되게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최대한 회사에서도 좀 자극적이지 않게 쓰기를 좀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갑자기 16만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 바로 꺾였죠. 꺾여서 제가 말했던 그 손절 라인이라고 말했던 구간은 터치를 하지 않았지만 저기서 갑자기 횡보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저렇게 한 주가 흘러갔고 이제 17일 날 다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비트코인은 현재 경우의 수가 조금 많다. 근데 저 말이 들어가면 조금 진짜 좀 여러 가지 방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 말이 들어가면 조금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어쨌든 이게 딱 정해진 시간에 브리핑을 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도 이제 매매를 안 할 때에는 막 일주일 넘게 그냥 관망을 할 때도 있고 모를 때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 아침 저렇게 똑같은 시간에 브리핑을 한다는 게 되게 사실 좀 어렵죠. 아무튼 그래서 그 바이낸스 현물 가격 기준 역대 최고점 12318을 다시 넘기기 위해선 조정이 오더라도 전저점 125,736을 지켜주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저도 그 손절 라인이 저기였어요. 125,736 저렇게 잡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가격을 꼭 찝을 때에는 저게 손절 라인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 네, 일단 저 때가 이제 브리핑 시점이었고 저 주황색이 손절 라인인데, 네,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횡보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어떤 여기 이게 그 바이낸스에 보시면 이제 거래를 했던 내역을 표시해주는 그 바이셀 그건데, 네, 여기서 롱을 들어갔고 반익절을 하고 다시 롱을 들어갔고 반익절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추세가 상승일 때는 숏을 잡기보다는 롱만 잡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반익절을 하고 또 롱을 들어가고 반익절하고 롱 들어가고 반익절하고 롱 들어가고 반익절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반익절, 저는 이제 매매를 할 때마다 반익절을 항상 하거든요. 왜냐면은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언제 방향이 바뀌고 틀릴지 모르다 보니까
항상 언제든 반익절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횡보라는 걸 인지하고 반익절을 계속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그 다음을 보시면 이게 며칠 전이네요. 3일인가? 28일 며칠 전의 내용인데 이제 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경우의 수가 좀 많아진 상황으로, 하지만 바이낸스 현물 가격 기준 역대 최고점을 넘기기보단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항 라인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네, 이때가 이제 브리핑 시점이었고, 이제 말씀드린 1차 저항, 저 라인에 맞고 이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 라인에 닿지 않았어요. 닿지 않고 내려갔어요. 저 저항이나 지지 라인이 꼭 그 가격을 터치하거나 그렇진 않고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정확히 뭐 10만 달러라고 해서 거기 딱 터치를 하고 딱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근방에서 저항이 될 수 있고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저 부분까지 닿지 않고 조정이 나왔죠. 조정이 나오면서 알틀들도 꽤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비트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 하락이 오늘 아침까지 이어졌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했고, 그래도 방향대로 잘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면, 여기서 12만까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지 않고 내려가는 걸 보고 여기서 숏을 들어갔어요. 숏을 들어가고, 그리고 반익절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완익절을 하고 숏을,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숏을 들어갔다가 이 꼬리에서 손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롱을 들어가고, 그리고 저 S에서 반익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 꼬리에다 손절을 걸어놨는데 오늘 새벽에 이거는 손절이 나갔어요. 그렇지만 저기서 반익절을 했기 때문에 수익으로 마무리가 잘 됐죠. 어쨌든 이래서 반익절을 항상 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 매매를 원래 하셨었나요? 사장님 하셨었나요? 개인적으로 했죠. 개인적으로. 어떤 코인이요? 아니면? 네. 코인 매매?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이 얼마나? 기간이 한 1년 됐습니다. 1년 정도? 개인적으로. 그 수익이 괜찮으셨나요? 엉망. 엉망이셨어요? 네, 이게 쉽지 않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선물은 정말 어려워요. 되게 어렵고 내 욕심과의 싸움이고, 이게 항상 언제든 이게 레버리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2배로 막 1% 먹었어. 막 10%를 먹었어. 그럼 막 20%잖아요. 이거 10배로 했으면 얼마인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많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욕심과의 싸움이에요. 진짜 이 선물 트레이딩은. 네, 그래서 절제가 항상 필요하고, 저도 가장 크게 손실이 났을 때가 가장 확신했을 때예요. 그때가 정말 반익절도 안 했고 그냥 정말 전 재산을 넣고 롱을 들어갔었는데, 네, 진짜 완전 거꾸로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진짜 살려달라고. 그만큼 절대 100%라는 건 없으니까 절대 돈을 잃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매매를 해야 돈이 벌리지, 수익을 내야겠다라고 욕심을 내는 순간 바로 손실로 바뀌는. 네, 그래서 욕심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라는 말. 그리고 이더리움으로 넘어오면 저기 그 아이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갑자기 그 이때 당시 가격이 2,000 이더리움 가격이 네? 좀 원리 좀 높이면 안 될까요? 목소리가 작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 작아가지고 좀 가까이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 브리핑을 이날 했을 때 사실 이때 가격이 물론 이제 막 펌핑이 막 뭐 50% 100% 넘게 나오는 코인들도 많았는데, 이날 브리핑을 했을 때 아침에 2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 이때 당시에 이더리움 가격이 2,900달러였는데 갑자기 아까처럼 4,100달러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니까 아침에 회사에서 한 분이 연락이 오고 사업자분이 한 분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카톡이 왔는데 오타가 3자가 4자로 난 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오타 난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저게 그만큼 좀 갭이 컸어요. 거의 40%가 넘는 구간에 구간까지 올라간다고 얘기를 했던 거라. 근데 뭐 물론 지금 저때 당시에는 알트들이 펌핑이 많이 나와서 뭐 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 브리핑을 드렸다는 거. 저 시점에서 지지라인 저기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4,100달러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했고, 저때 다시 보면 이제 38%네요. 저 브리핑 했던 시점부터 38% 위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랬었고 그렇게 이제 한 주가 또 지나가서 그 다음에 브리핑을 다시 했을 때에도 여전히 4,107달러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3,500 부근에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었냐면 너무 막 제가 자극적으로 브리핑이 나가서 반익절도 안 하고 좀 고배율로 갔다가 혹시나 이게 잘못되실까봐 반익절이라도 하시라고 좀 글을 썼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저때 당시에 차트가 네 저렇게 저 당시에 브리핑을 했던 거고 이제 어떻게 흘러갔나 보면 네 또 추가로 상승을 했죠. 그랬을 때 저는 어떻게 매매를 했었냐면 이더리움은 저도 사실 이때 브리핑을 하고 이때가 브리핑 시점이었는데 이때부터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브리핑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정 나오길 기다렸는데 조정이 안 와서 일단 급하게 이제 올라가는 걸 샀죠. 사서 여기서 반익절을 하고 여기서 사실 꺾였다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반익절을 했는데 다시 뚫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추격 롱을 탔어요. 반익절을 했던 거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익절을 추가로 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들고 있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수익이 났다가 다시 막 손실로 바뀐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이 매매를 하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이제 매매 일지들을 쓰시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걸 나열을 해보면 가지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꼭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꼭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을 하나하나씩만 고쳐 나가시면 정말 반복되는 일이 없을 거고 그러면 또 수익이 잘 나실 수 있을 확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더리움이 이제 며칠 전에 했던 가장 최근의 브리핑인데요. 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다. 하지만 4,107로 올라갈 확률이 아직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때 브리핑을 했을 때 사실 이때 조정이 그러니까 지금도 4,100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조정이 왔을 때 좀 흔들리실까봐 혹시 반익절을 하셨는데 막 패닉셀을 하거나 바닥에서 매도를 하실까봐 일단 저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저기서 오늘 아침까지 빠진 걸 보면 더 빠졌어요.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빠졌는데 네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아무튼 브리핑 시점에서 좀 더 올라갔지만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왔던 상황이었고 네 방향 그래도 브리핑 방향대로 잘 흘러갔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를 보면 사실 XRP는 일단
네, 역대 최고점 돌파 여부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애매했어요. XRP는 사실 정확히 매매를 저도 하지 못했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확률이 높은 거를 매매하면 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들은 매매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때 오전 브리핑 시점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시면 어쨌든 역대 최고점이 저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 앞전 전고점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브리핑을 한 날은 오후에 이제 라이브 브리핑을 또 하거든요. 3시 반에.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를 넘겼으니 여기를 사실 못 넘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넘겼으니 여기도 넘길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었는데 아무튼 그 다음 브리핑을 다시 이어보시면 역대 최고점 부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제 다시 넘기는지가 중요해 보이고 역대 최고점을 돌파해 준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브리핑 시점이 저때였고 네, 역대 최고점을 넘겼고 그리고 가장 최근 또 28일날 브리핑을 보시면 이제 넘겨서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이대로 상승하기보다는 저항 라인 부근에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항 라인을 2개를 말씀드렸고 이제 브리핑 시점이 딱 저기까지만 차트가 보이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1차 저항, 2차 저항 라인이 있었고 네, 저 1차 저항 라인을 받고 이번에는 조정이 오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브리핑 내용이 좀 어려우신가요? 이해가 안 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말한 것과 다르게 해석을 하시거나 하신 분들이 있나요? 없으시고. 쉽게 잘하고 계십니다. 쉽게 잘하고 있네요. 브리핑을 보고 계세요? 네, 아니 지금 강의하는? 다행이네요. 오늘 누구 소개로 오신 거죠? 우리 저 예.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예전에 유료 리딩방을 들어갔었어요. 돈을 내고.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데 사실 1년에 5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내고 했었는데 한 달에 브리핑이 막 한 번 올라올 때도 있고 너무 횟수도 적고 좀 불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저희 차트를 구독하시게 되면 이런 서비스도 그냥 쉬는 날 없이 계속 나가게 되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지 코인이었는데요. 저는 항상 이제 4가지 코인을 브리핑을 해요. 처음에 이제 회사에서 요구를 했던 게 4가지, 요구를 한 건 아닌데 원래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4가지를 하고 있고 이제 추가로 다른 이제 9%님과 5%님은 다른 코인도 하시는데 저는 일단 4가지를 좀 더 집중해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4가지만 하고 있고 네, 또 글도 간략하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짧게. 이게 길게 저도 쓸 수 있는데 쓰면은 좀 복잡하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그냥 네,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교육이 이제 처음이신 분 있나요? 많이 계시구나. 몰랐네요. 네. 어쨌든 도지코인도 네, 큰 관점에서는 바이낸스 현물 가격 기준 정고점 0.25970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 관점에서는 저기를 넘길 거라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넘길 확률이 높다고. 근데 저것도 도지코인도 저 큰 관점에서 저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구간이
30%가 넘는 구간이었어요. 30%가 넘는 구간이었고 저는 조정이 어디까지 오더라도 저기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쨌든 이 1차, 2차 지지 라인에 닿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닿진 않았고 네 상승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 브리핑을 보면 경우의 수가 많은 상황이지만 전저점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또 정고점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전 브리핑 시점이었고 네, 저 주황색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아까 그 30% 넘는 저 빨간색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올라갔고 더 올라가서 그날 브리핑에서의 35% 위까지 올라갔던 상황이 나왔었네요. 네. 이 브리핑을 보고 혹시 수익을 근데 다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아무튼 네 어쨌든 그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 브리핑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틀리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시고 왜냐면 이게 제가 초반에 이걸 쓸 때 보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 안 왜냐면 아무 반응도 없고 뭐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게 딱 쓰고 나서 틀리면 진짜 좀 막 눈치를 보고 다니고 사업자들을 만날 때 좀 조심하고 피하고 그랬었고 또 브리핑이 잘 맞았을 때는 되게 당당하게 잘 다녔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틀리건 맞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냥 대충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에요. 아침에 시작을 이거로 시작하는. 누르셨어요? 당연하죠. 오늘 좋아요 다 눌렀는데. 확인을 하고 싶지만 네? 네 어쨌든 이게 많아야 더 부담감을 갖고 되게 신중하게 쓰니까 저 진짜 이거를 잘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딱 쓰고 나서 집에 가서 확인해요. 몇 개나 눌렸나 더 늘었나 그러니까 싫어요가 또 틀렸을 때는 싫어요가 얼마나 늘었나 막 이런 거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오늘 좋아요 85개인데요. 네? 좋아요 85개 눌러줬는데. 이걸 오늘 거. 김프로 85개가 눌렸다고요? 네, 지금 85개는 눌린 적이 없습니다. 85가 아니고 135가. 어디? 잠시만요. 아니 엑셀 찍고 지금. 아니 저 브리핑 안 했는데. 아니 근데 100개가 어디요? 15개인데요? 15개요? 죄송해요. 내가 125개를 봤어. 깜짝 다른 방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봤어요. 네. 안 눌러줘. 난 다른 뭔가 방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제가 잘못 봤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좀 많이 눌러주시면 많이 보는구나 하고 좀 더 신중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많이 반응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틀렸다고 너무 틀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도지코인도 이제 이날 며칠 전이었죠. 가장 최근 브리핑에서 조정이 뭐라고 했었죠? 지켜준다면 이때도 틀렸어요. 어쨌든 전저점을 지켜준다면 정고점을 다시 넘길 확률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때도 아쉽게 전저점에 닿았죠. 닿았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도지코인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점은 넘길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뭐 이따 시간이 되면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선물 트레이딩은 이제 내 욕심과의 싸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막 매매 이제 처음 시작하면 정말 이게 가장 심한데 이제 포모라는 건데요. 포모는 이제 나만 빼고 뭔가
나만 수익에서 제외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초보자일수록 시드를 들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사서 물릴 거에 대한 걱정보다 내가 안 샀는데 올라갈 거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서 일단 사야 돼. 일단 옆에서 막 수익이 나고 있고 막 코인이 올라가고 있으면 일단 사야 마음이 더 편해요. 처음에 진짜 그렇거든요. 절대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를 꼭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네, 고 레버리지를 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일단 네, A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 수익이 한 번 나고 20% 손해가 한 번 나면 어떻게 되실 것 같나요? 네, 이게 한 번을 반복하면 이 50% 승률도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20% 수익, 20% 손해가 한 번 발생이 되면 시드는 960만 원이 되고요. 5번이 반복되면 815만 원이 되고, 그리고 10번이 반복되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레버리지를 높게 쓰시면 안 되고 항상 저 레버리지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또 시드 분배가 되게 중요해요. 이 선물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냐면 초보자일수록 적어야 되는데 사실 연습할 때는 한 10만 원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은데 내 자산의 5%를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매매를 하시고, 세계 1위 트레이더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해서 뭐 5천만 원이 됐어, 아니면 2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빼고 다시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합니다. 선물에서는 그렇게 해요. 현물은 조금 다르지만 그걸 계속 반복해요. 만약에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어, 다시 500만 원을 채워서 1,000만 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시드 관리를 하셔야지. 절대 전 재산을 넣고 하시면 정말 한순간에 정말 100%를 100번 내다가 100% 손해가 한 번 나면 빵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레버리지를 크게, 또 자산 비중을 높게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되고, 최대한 안전하고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셔야 살아남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번에 리플을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때 좀 오래된 내용인데 여기에 제가 찾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어쨌든 그 XRP 1월 13일 날 거의 최고점 부근이었어요. 4천 거의 900원 쯤에서 제가 브리핑을 했었는데, 전 사실 이걸 올리고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래도 큰 하락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많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혼자 좋아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정고점 위로 올라간 뒤에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당시에 1월 13일 날 브리핑 했던 내용, 이거는 뭐 다 있으니까 텔레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뭐 지어낸 게 아닙니다. 아무튼 13일 날 저 역대 최고점을 넘기고 나서 강하게 이어가지 못하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XRP는 저희 회사에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올라갈 때 떨어질 거다라고 브리핑을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저 고점이 올라간 뒤에 조정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브리핑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47% 16일 만에 조정이 왔습니다. 거의 4,900 업비트 기준으로 4,984원에서 2,420원까지 조정이 왔었고, 근데 이게 하락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했었어요. 처음 브리핑을 하고 며칠 뒤에요. 16일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상승이 나오고 끝날지 모르지만 자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이게 왜냐면 안 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올라가는데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올라가도 다시 살 수 있고 떨어지면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 4,200원 아래로 뚫리면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라, 또 다시 떨어지면 다시 팔아라, 이거를 말씀드렸던 건데 이 부분이 좀 전달이 잘 안 됐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XRP를 이제 안 갖고 있던 분이 이걸 갑자기 왜 사라고 하는 거냐, 고점인 것 같은데 막 갑자기 이런 말도 하셨고, 아무튼 이게 말 전달이 좀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이 날이 언제였냐면 최고점을 딱 찍었던 날이에요. XRP가 최고점을 찍었던 1월 16일이었는데 저 때 당시에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다시 차트를 보고 말하면 이제 이 4,200원, 여기가 4,200원 라인인데 4,200원 아래로 떨어지면 팔고 다시 올라가면 사고 다시 떨어지면 팔고 사고, 차라리 이렇게 해서 자산을 지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게 또 떨어지기 전에 한 번 더 이제 제가 브리핑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비슷한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저 2,400원까지 떨어지기 직전에, 아니 직전은 아니라 그 전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때에 이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썼다가 이제 불려갔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냐라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하락이 나왔고 뭐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너무 자극적으로 좀 써지다 보니까 막 혼란이,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저도 이런 교육을 하지 않을 때였고 저 때는 아예 없었고, 또 프로들이 다 각자 뭔가 의논을 해서 브리핑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각자 매매법도 다르고 다 스타일들이 달라가지고 전혀 그 브리핑을 서로 하는 걸 몰라요. 잘 안 볼 때도 있고 그렇게 다르니까 어제 만약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막 리플이 올라갈 뭐 장투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고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가니까 좀 헷갈릴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도 뭐 이런 고점 상황이 나오면 뭐 다시 이런 식으로 좀 잘 나오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끝났네요.